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추가 확진자 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합니다.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구 지역 확진자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제 대구 지역 확진자가 좀 준 그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어떤 검사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4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 한 사흘 사이에 보면 500대에서 400대, 300명대, 그리고 200명대까지 좀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증가 폭이 이렇게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집단 감염 사례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네. 또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우리가 좀 한숨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브리핑 내용이나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발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조기에 확인을 해서 역학조사나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산을 좀 차단하는 게 우리 지금 이렇게 줄어든 확진자 폭을 좀 유지하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고령자 가운데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들에 대한 노약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 우리가 확진자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증이나 무증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격리 해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담담하게 좀 마음을 좀 먹으시면 되겠다 싶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80세 이상만 보더라도 치명률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브리핑에도 그런 내용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165명이며 1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248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자 수는 7,382명이며 이는 진단검사 19만 6,61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장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전망, 경북 지역 방역관리 현황과 대응 방향,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약속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확대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중증 환자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지난 일주일 동안 대구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진행되었고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모두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이에 따라 일반 대구 시민들을 위한 검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등 의사가 참여하는 환자 분류를 통하여 고위험 환자를 우선 분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자택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는 의사들이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후 3월 8일 현재 10개의 생활지원센터가 2,18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602명의 환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오늘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구미 소재
LG 디스플레이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할 계획이며 내일에는 경주 외곽의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개설하여 주초까지 총 3,00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는 4,000명 규모로 확충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별로 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병원을 배정하고 화상진료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송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급속한 환자 증가로 인한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이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입원 환자 2,092명 중 740명의 환자는 영주, 상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중증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한 병원 간 이송 체계도 운영하여 78건의 의료기관 간 전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어제 기준으로 5,256명의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2,092명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1,602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원 대기 환자 수는 전일 1,967명에서 3월 8일 1,56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셨던 환자분들 가운데 36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퇴소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격리 해제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 추이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한층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방역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036명으로 5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1,107명 가운데 대구와 인접한 경산 지역에서 4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과 같이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3월 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경상북도, 경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 대응팀 7명을 경산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함께 고령의 확진자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의료인력 202명을 지원하였고 오늘 추가로 공중보건의사 150명을 배치하여 경산과 경상북도 지역의 환자 분류와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11명을 경산에 배치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의료원 등 6개의 의료기관에 가용병상 243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경상북도 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음압병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신보호복 6,080개, N95 마스크 8,600개 등 방역 장비를 경산에 지원하였으며 현장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경증 환자의 격리와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산에 서울대병원 인재원,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보고한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총 91개 국가에서 98,173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9개국에서 81,660명,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등 40개국 9,242명, 중동 지역에서 이란 등 15개국 5,029명,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등 10개국에서 5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 롬바르디아 포함 북부 15개 주의 휴업과 이동 제한 등 사실상 봉쇄 조치가 3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란은 지역사회 감염 시작 이후 환자를 발견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WHO의 진단도구 지원 등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9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초기 발견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평가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과 중증자 관리를 위한 준비 등 대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호전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생활, 활동을 하는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빠른 확산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생활시설 예방조치와 역학조사, 감염병 병상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브리핑 들었습니다. 김영준 기자,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드릴까요? 네, 크게 대구 경북 상황 전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평과 함께 외국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면 이제 대구 상황인데 여기는 특별 관리구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신천지 신도 검사의 그 상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일반 대구 시민 검사를 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10개가 마련됐는데 2,187명 정원에 1,600여 명 정도 환자가 입소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과 구미에도 이제 추가로 개소를 하고 내일도 이어지고 해서 3,000명까지는 주 초에 이제 마련이 될 것 같고 주말까지는 한 4,0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런 생활치료센터가 확충될 거라고 하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는 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분들 중에서 36분이 음성 판정을
판정을 받고 네. 퇴소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경북 소식은 뭐 간략했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경산 지역도 확산세가 좀 커짐에 따라서 특별 감염 관리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인력과 장비와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 발생 현황 관련해서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91개 국가에서 9만여 명, 9만 8천여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제 아시아, 뭐 유럽, 중동, 미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히 일본, 인접 국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혹평을 했어요.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일본은 환자 발생의 역학적인 연관성 파악도 부족해서 지역 사역 사회에 감염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했고요. 또 우리 미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요한 주 워싱턴, 뭐 뉴욕주 등이 이미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했지만은 네.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관련해서는 최근 상황이 이제 진전되고 있지만 호전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이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역량을 집중하자. 뭐 이 정도로 브리핑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관련해서는 치료 체계가 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네. 경산 지역의 이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고령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80대, 뭐 70대, 60대까지 이제 치명률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평균 전체 0.7% 이제 사망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험군의 사망에 이르는 이 증가세를 어떻게 지금 잡을 것인지, 그래서 중증도 분류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확인이 됐다 했을 때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송 조치를 해서 집중 치료를 받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강립 차관이 그 밀폐 실내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 좀 강조를 하면서 사실 뭐 어떤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집단 감염 사례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그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임대 아파트에서 신천지 신도가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46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것들 우리가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발 상황이 지금 나온 거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에서 살고 있는 곳이 한 10곳 정도 추가로 된다고 하니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충북에서는 괴산에서 한 마을에 가족을 포함한 10분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충남 천안의 줌바 댄스 교습소를 비롯한 곳에서 전파 사례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북 봉화에도 푸른 요양원이라는 데서 이제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이제 사망자도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제 어제 0시 기준, 오늘 0시 기준으로 그 통계를 좀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는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있었고, 경기와 강원에서만 공식적으로 한 명씩만 확진자가 늘었지 다른 지역은 지금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좀 짚어보면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 서울 백병원 네. 관련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 갔는데 대구에서 왔다니까 안 받아줘서 이 병원 갔다가 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일반 의원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대구에서 거주했던 이 이력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받지 않아서 이제 증상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서울 백병원에 서울 마포에 있는 딸의 거주지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의료진도 물어봤다고 해요.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구가 무조건 대구로 알고서 안 된다기보다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마포 얘기를 했고 대구 이력은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다인실에 나머지 두 환자도 같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음성이라는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 그쪽에 연고를 두고 있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먼저 더 큰 감염이나 혹시 모를 사태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불편하시겠지만 대구에서 있었던 어떤 얘기를 만약에 의료진이 묻는다면 사실대로 얘기해줘서 국민안심병원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임산부들도 걱정이 지금 좀 많고요. 생후 4주밖에 안 된
아이도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울 동대문구에서 생후 불과 4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와 부산에서 임신부 8분, 그 중에서는 이제 다행히 이제 출산을 순산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물론 그 임신부의 건강 상태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야겠지만 태아의 상황이 어떤가, 이게 직접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뭐 혈액 등등을 통해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혈액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직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감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후에 뭐 출산 이후라도 뭐 모유 수유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추가 감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의료진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이런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중증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하게 지금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좀 한적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거든요. 산발적으로 계속 뭐가 하나 터지면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우리가 잠시 멈춤 활동이라는 것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일반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외출이나 만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삼가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얘기고요. 그리고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유증상 여부 그리고 이력 어떤 그 상황이 좀 심각한 곳에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유증상자 혹은 감염 사례자와 함께 접촉을 했던 기억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빠르게 조치를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주 기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은 추가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대구 경북에서 추가 확진자 얼마나 나왔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2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190명, 경북 26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6,678명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어제 200명 선에서 오늘 다시 190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방역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경북봉화 푸른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78살 여성이 숨지는 등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7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의 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즉시 입원이 필요한데도 자택 대기 중인 환자가 340명에 이릅니다. 전체 입원 대기 환자의 10%인데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면서 소동을 부린 사람도 있다고요? 네, 보건당국은 생활치료센터 이송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신천지 교인 67살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여기서도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다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신천지 교인들의 방역 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문성병원에서 첫 확진자인 주차관리 요원은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다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서도 신천지 신도 한두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0명에게 오늘까지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신천지 교회의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생후 4주 된 신생아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특히 대형 병원 환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수도권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2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0명 늘어 130명, 경기는 11명 늘어 152명, 인천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생후 4주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에 사는 69세 남성과 68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장인 장모입니다. 딸과 사이에 출산 준비로 함께 생활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딸의 생후 4주 신생아가 감염이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어린 확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의료진에게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 후에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병원 측은 곧바로 응급실 등 시설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작구청과 함께 오늘 오전부터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법인 사무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 서울시는 오는 13일 신천지 측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인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던 세종에서 이번에는 음악학원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세종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모두 한 음악학원에서 나왔다고요? 네, 이 세종에서 40대 여성 1명과 10대 여아 1명 등 모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최근 세종시 도담동의 한 음악학원에 방문한 뒤 이처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음악학원에는 최근 줌바 댄스 수업을 들었다가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강사로 있는 곳입니다. 네, 시당국이 접촉력을 확인 중인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뒤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를 제외하고 이 강사와 접촉한 18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1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세종에서는 주말 사이에도 줌바 댄스 수업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강사와 접촉한 수강생 등 나머지 5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줌바 댄스 수강생이자 정부 청사 보건복지부에 다니는 20대 직원도 확진됐는데 이 직원과 접촉한 부서 동료 직원 51명은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충남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충남에서도 20대 여성 2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여성들은 어제 나온 공무원 확진자 부부의 딸이고, 네, 또 한 명은 앞서 나왔던 줌바 수강생의 딸인데요. 최근 이처럼 충남 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천안과 아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의 93%가 줌바 교습소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그 가족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워크숍을 코로나19 충남 확산의 원인으로 보는데요.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세종과 충남 지역 강사 등 강사 29명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감염된 뒤 수강생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선 나흘째 추가 확진자 소식이 없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8명이며 이 중 3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 앞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충북 지역은 추가된 확진자는 없지만 괴산의 작은 마을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마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주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수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현재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으면서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면서 충북 지역 감염증 관리 대상도 47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의 퇴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5번째 확진자였던 충주의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는 3번째 퇴원 사례입니다. 하지만 10명째 확진자가 나온 괴산군 장현면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마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마을을 오가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경찰과 협조해 주민들의 이동 통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주민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아직까지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마을 주민들의 정확한 감염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주민들 간의 동선도 엇갈리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충북 제천에서는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천의 2개 시설에서 모두 300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이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다녀온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로 자가격리 해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25살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서 15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어제 오후 광주 서구에 사는 22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광주 신천지교회 신도인 126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는데요. 이 추가 확진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18일 사이 대구 교회를 다녀온 126번째 확진자와 광주의 한 신천지 공부방에서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가 격리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지난 2일과 3일 각각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격리 해제된 사람들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격리 해제 대상자들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빛고을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들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격리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잠복 기간이 길었던 것인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환자 수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완치 퇴원했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광주시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광주 11번부터 13번 확진자들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전국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382명입니다. 조금 전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집계인데요. 확진자는 어제보다 248명이 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명이 늘어 51명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시가 2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고 자체적으로 발표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166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폭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더뎌지는 추세입니다. 일별로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서 누적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48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난달 26일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하루 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지역별 상황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이 전체적인 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한정해서 추가 확진자를 하루 단위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일별 확진자 현황인데요. 지난달 29일에는 하루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800명 넘게 나왔는데 오늘은 216명입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확진자 합계를 보면요. 노란색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조금씩 늘어났고 오늘은 어제보다 줄었지만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오늘 나온 만큼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단 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방역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요일제가 시행됐죠.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마스크 수급 및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 매석 금지 고시, 수출입 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100%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중에 80%를 공적 공급하는 강력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일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체에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 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적극 도왔습니다. 한편 20% 민간 유통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합니다.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차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근본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점 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마스크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존 매점 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익 목적으로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여 활발한 공익 신고와 자진 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걸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시리라 예상합니다. 구입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인 영향,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 등 경제 부처로서 시의적절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빠짐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 내용 기재부 차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함께 내용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한번 그 마스크 오부제 있어서 대리 구매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하고 오늘 또 한 건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80% 정도는 공적 판매처, 약국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다 돌아가는데 생산량이. 나머지 20% 민간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도 물량은 적지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경쟁이 취할 수 있으니까 어떤 힘 있는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일반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큰 취지인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적 판매처, 그러니까 우체국 이런 등등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
팔면 다음 날 12시까지 신고를 해라. 뭐 매점 매석을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그리고 3,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이상 팔 때는 애초에 아예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심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점 매석에 있어서 또 특단의 좀 조치를 하나 내린 게 내일부터 닷새 줄 테니까 그때까지 스스로 매점 매석 이런 부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처벌을 좀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그동안 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익명성은 보장해 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도 공익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만약에 지났을 때 매점 매석했다라고 그때 신고하면 그때는 무관용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봐서 특히 지금 80% 정도로 공적 물량이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분이 있고 도달치가 원활하지 않으니 이 수급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유통되는 이 마스크까지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오늘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민간에 유통되는 것들은 뭐 인터넷을 통하거나 뭐 어떤 마트에서 갑자기 팔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민간 시장에서 살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아직도 오늘까지도 마스크 줄서기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공적 판매처가 아니더라도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축해뒀다가 또 물량을 팔고 뭐 이런 부분들 매점 매석 같은 것들도 신경을 각별히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1번, 6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예, 약국에서 일단 2장씩을 사야 할 수가 있고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리 구매를 하더라도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드리면 2010년생부터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그리고 1940년생부터 그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때도 등본이나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래도 좀 줄서기는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좀 덜 돼서 아직까지는 1인당 하루 1장만 살 수 있고요. 약국 5부제 한해서는 일주일에 2장 그리고 대리 구매까지 범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확대됐다는 거, 그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이제 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 많은데 적절한 상황에 맞게 본인이 어떤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그러면 보건용 마스크를 좀 필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데 좀 감염 우려가 있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면 마스크도 일부 권장을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해요. 뭐 아예 안 쓰는 것은 야외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이런 개활지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사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혼란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현장에 가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공급이 돼도 마스크가 모자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양보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오부제가 되더라도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뭐 뒤에 이제 어떤 그 노약자분이 계신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오늘 못 사더라도 또 돌아오는 때가 있고 만약에 월화수목금까지 다 못 산다 하면 주말에 못 샀던 것을 신분증 제시하고 마찬가지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약국에서 사는 것만큼은 중복 구매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2장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두시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나서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체국이나 이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신분증 가지고 가는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살 수 있는 거고요. 1인당 하루 1장이고요. 이게 이제 중복 방지 시스템이 아직 거기까지는 구축이 안 됐고 약국에는 기존의 DUR이라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 건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비자는 효력이 정지됐고 무비자 입국도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입국해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2주간 집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격리 수준입니다. 공항에서 대기 장소 이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기 장소와 이동 수단을 확보할 때까지 공항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대기와 이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편은 완전히 끊겼고
항공편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인천 나리타 2편과 인천 오사카 2편을 제외한 모든 한일 노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승객들도 급감해 오늘 오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비행기의 승객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입국한 승객들은 공항 내 직원들도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일 노선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유럽은 비상입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여느 때 같으면 신도들로 가득 찼을 일요일 광장이 황량합니다. 1954년부터 교황이 직접 집전해온 주일 3종 기도가 감염 우려 때문에 인터넷 생중계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130명 넘게 증가하며 첫 발병일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375명, 지금까지 366명이 숨졌습니다. Affrontando un'emergenza nazionale, l'abbiamo fatto sin dall'inizio con misure di massima cautela.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포함해 15곳, 전체 1,500만 명을 대상으로 봉쇄 지역을 확대했고 전국의 극장과 박물관을 폐쇄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하루 새 감염자가 300명 이상 늘면서 전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우아즈와 오랭 등 감염 집중 지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도 580여 명, 독일도 84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대형 행사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통화를 가졌다며 한국이 글로벌 대응을 위해 300만 달러를 약속한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이란에 있는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코로나19 상황,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란 보건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49명. 지난 7일 하루 사망자 21명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확진자 수는 6,500여 명인데 완치자가 2,100명이 넘어 실제 감염된 사람의 수는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의약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الان بیشتر مشکل ما رو داروهای وارداتیه. داروهایی که به صورت کامل پک شده از خارج از کشور وارد میش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란에 있는 교민을 전세기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 수요를 조사 중인데 전체 교민 200여 명 가운데 개별적으로 귀국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00명 안팎이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기 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3국 항공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전세기로 귀국하는 이란 교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14일 동안 격리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 육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한국과 이탈리아로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일정과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현지 시간 8일 트위터에 고지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미 육군성이 미국 내 전문 군사교육에 참석하거나 한국을 오가는 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동 중단 지시를 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중단 대상은 미 8군 장병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5월 6일까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군도 앞으로 2달간 이동이 중지될 것이라고 미 군사 전문지인 성조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순환 배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1명, 환자도 500명 정도로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도 33개 주로 늘었는데 서부에서 동부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는 확진자가 100여 명,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CNN 등은 이 50대 확진자가 목사로 밝혀졌으며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미 지난달 미국 내 확산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경고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더 치중했다는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승선한 21명이 감염자로 판정된 그랜드 프린세스호는 9일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승객들은 4개의 연방 군사시설에 옮겨져 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해야 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대한민국 곳곳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 중인 김혜주 대위입니다. 저는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의 간호장교로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인이자 간호장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 군 의료진이 여러분 건강수에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이기에 음식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분에게 음식을 나눠드리고 기부해 주신 마스크를 이렇게 모아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나눔이 조금씩 전파가 돼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한빈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코로나를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앞으로도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 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